안녕하세요. 다미즈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2022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잘 갑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도 일주일 동안에 목이 찝찝하고 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요. 지금은 완전 다 나았습니다. 4월 영상 1부는 모방은 나의 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군가를 보고 베낀 겁니다. 모방인 겁니다. 아이씨가 지금 유튜브로 해서 영상을 찍는 것도 모방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걸음걸이 하는 거, 말하는 거, 미소 머금는 거, 두 발로 걷는 거 전부 다가 모방한 거죠. 경영, 정말 새로운 거 하나 찾아내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 성공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경영 잘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경영을 보고 응용하고 모방한 것이 거의 99%입니다. 모방 잘하면 쉽게 돈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렵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머리는 생각해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은 것을 응용을 조금만 하면 정말 새로운 거 더 발전되고 더 많이 팔리는 거, 더 고가의 양질의 품질을 가진 스타일을 찾아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어제 했던 대로 똑같이 계속해서 그냥 따라가면 육체가 힘들고 주머니는 텅텅 빌 수밖에 없죠. 오늘은 미국 업체 한 군데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인앤아웃, 이 회사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급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조 지라드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세일즈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가, 피카소는 어떻게 해서 피카소 그림 한 점이 수천억 원이 넘어가는 경매에서 보이는 그런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는가, 아저씨는 미용 기술도 없으면서 미용 경영을 해서 그래도 남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갑 진갑 지나고 나서 조금 여유있게 개인 생활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30년, 5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책 봤는가? 나는 60 넘어서 가족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일기장에는 내 그런 글밖에 없어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적으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이 모방이고 벤치마킹이고 베껴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영을 베꼈습니다. 한 70여 군데 사회교육 받으면서 그 강사들이 하는 말, 책에 나왔던 내용, 그거 보고 똑같이 한 것도 있고 응용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면 시간 좀 줄이고 책 보는 시간 좀 늘리고 휴식 시간 좀 줄이고 일하는 시간 조금 늘리게 되면 노후는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책 보는 시간 전략하고 보지 않고 노는 시간 늘리고 일하는 시간 줄이면 지금은 재미있습니다. 행복합니다. 30년 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후 여러분들 노후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책임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백성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지만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오나 수요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임금이 없다.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많다.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도 책임져야 됩니다. 나라 책임 안 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인앤아웃 74년째 메뉴는 딱 3가지. 업그레이드 안 시켰습니다. 혁신하지 못한 회사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할까?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 인앤아웃 성공 비결을 봤더니 경쟁업체에서 너무너무 자주 바뀝니다. 우리 미용계수도 너무너무 자주 바꾸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74년 전에 했던 메뉴 그대로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혁신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흔한 주문 앱도 아직 그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74년 동안에 승승장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몇 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 화려한 비즈니스 전략보다 이 회사는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초 기본에 충실하자. 지금 하미즈 미용실의 기초 기본이 뭡니까? 스마일입니다. 다소곳함입니다. 예쁜 단어 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과 대화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내가 먼저 질문하고
질문에 답을 잘하는 이게 기초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영 철학 74년 동안 유지하면서 햄버거 업계에서 크게 가지수를 늘리지 않고도 잘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맛과 품질에만 충실했다. 1948년도 스나이드라는 CEO 부부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매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미즈는 50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자 헨리 스나이드는 창업 초기부터 해가지고 품질, 위생, 맛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어느 날 보니까 고객들이 인정해 주더라. 매일 아침에 정육점에 가서 최고의 품질의 고기, 야채, 그것을 한몫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CEO가 직접 청가시장, 과일시장, 야채시장, 정육점 가서 해온 것을 가장 신선한 제품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절대 거짓하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지난 어느 날 인정을 해주더라.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했다고 내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올해 열심히 하면 내년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인정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면 지금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20년, 30년 후에 안녕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그랬습니다. 1990년대 처음으로 제주도 모 언론사에서 CEO들 교육하는데 거기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1991년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책 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더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야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오너가 직원들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회사는 클 수가 없습니다. 오너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절대 그 회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부산 같으면 시장이라든가 지역단체 장들이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요즘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시간마다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계 2위 막강한 군사 화력을 가진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죠. 어떻습니까? 방만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절박하다. 절실하다. 그 나라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복, 런닝 그거 입고 화상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멋있게 보였습니까?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군인들이 똘똘 뭉치는가? 그 나라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니까 군인들이 똘똘 뭉치고 절박감을 가지고 싸우니까 세계 몇십 위밖에 안 되는 군사 전력을 가지고 세계 2위 강대국하고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휴전이 되고 협상이 되겠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자,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열심히 마음 땅국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회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CEO가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주인정신을 가지더라. 직원들한테 주인정신을 가지라, 주인정신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직원들을 섬기고 직원들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잘 대해주니까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회사가 성장해나가고 성장하니까 연봉도 많이 주게 되고 연봉 많이 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햄버거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회사로 성장하게 됐더라. 스나이드 CEO가 취임한 이후 8년 만에 2배 성장, 증가한 지금 한 10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인앤아웃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미즈 출신들은 조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미즈의 오래 인물 안에 들어가 있던 인물이고요. 이 사람도요, 빈민가에서 출생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이민 미국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민 올 때 아버지가 그 강산 노동자 일용직 근무하고 이 친구도 빈민가에서 너무 어렵게 어린 시절 성장합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많은 직장을 10여 군데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근데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인간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하는 걸 왜 이렇게 안 돼? 직장을 가도 직장이 망하든지 불이 나든지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회사가 엉망이 되고 자기가 비즈니스 한 것도 전부 다 실패를 다 했죠. 40여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자동차 상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차는 얼마 할까? 그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도 그러면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이 세일즈가 돼야 되겠다. 자동차 판매 회사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때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판매회사 들어가는 세일즈 하는 것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률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4주 동안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때 세일즈맨들은요 기술 교육까지 다 시켰답니다. 판매 전략 이거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술, 엔진, 부품까지 교육을 다 받습니다. 정비까지 교육 다 받고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 교육 받을 때는 무조건 많은 사람 만나라, 두드리고 들어가라, 놓고 해라, 뭐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애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한 대 팔았으면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유망 고객이, 가망 고객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주라, 뭐 그런 내용. 그리고 키맨을 해라. 한 대 사준 사람 소개시켜 주면은 그 사람한테 말로만 고맙습니다고 하지 말고 꼭 보답을 해라, 선물을 주라.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육받고 나서 가방을 하나 딱 들고 나왔는데요. 차를 3개월 동안 하나도 못 팔니다. 직장 동료들은 좀 더 일가 친척들한테 차도 팔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팔니다. 글로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안 되는가? 그리고 시내 다니면서 사무실마다 계속 매일매일 같이 다니면서 노크를 하고 다니는데요. 사무실에서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문입구에다가 잡상인 출입 금지. 모욕감입니다. 들어왔다 하면 야단만 맞습니다. 물도 뿌리고요. 그런데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차 못 팔니다. 6개월쯤 지날 때 한 대를 팔니다. 팔고 나서 이 사람한테 차를 사고 한 달 되면은 문안인사 갔습니다. 차 고장 나지 않았는지 잘 굴러가는지.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 추천해 주시게 되면 몇십 달러를 현금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정해 주겠습니다. 엔진 오일을 무료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 사람한테 정말 성심성이 잘해주고 1년쯤 지나는 날 편지를 보냈습니다. 생일자도 편지 보내고 결혼기념일자도 편지를 보내고 아들이 입학할 때도 편지 보내고 졸업하는 것도 알아가 편지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소개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한 달,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가정집에 가서 카드 넣고 주는 것도 못 오게끔 하고 이랬습니다. 전화기에 앉아서 계속 전화기 들었습니다. 전화부에 넣은 전화. 수백 군데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만 찾아갑니다. 메모를 딱 했습니다. 차가 얼만데요? 가격 물어보는 사람 체크 딱 해놨습니다. 할부가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한테 체크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어떻는지 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을 이야기한 사람 체크를 딱 해놨다가 수백 군데 전화 중에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6명에서 8명 다음날 되면은 일반 사무실에 그냥 가정집에 카드로커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문을 가진 집에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똥똥똥 누구냐고 물으면은 자동차 세일즈맨 조 지라더. 어저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가격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가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가격표를 주고 나왔습니다. 또 다음 집에 갔습니다. 할부가 되는지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할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1년 지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자동차를 팔기 시작했는데요. 자동차를 과연 몇 개나 팔았을까요? 14년 몇 개월 동안에 13,001대를 팔니다. 하루 평균 6대씩 팔니다. 하루 평균 6대 장차를 팔면은 요즘 금액을 하면 자동차가 1억 정도 하면 혼자서 하루 매출이 6억을 올린 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책을 적고 나중에는 자동차 세일즈를 오랫동안 안 합니다. 16년 정도 세일즈를 하고요. 자동차 세일즈 하니까 돈이 안 됩니다. 자동차는 많이 팔았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를 하나 팔고 나면은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었는가를 금방 찾아냅니다. 자기 자동차 팔면은 보험회사에 소개를 시켜줍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 대리점을 자기가 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직원을 하나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3년 5년 지나고 나서 자기 고객이 수천 명이 되고 난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정비공장을 가지 않고 조지라도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연결을 시켜줘요. 자동차 정비공장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공장에 돈을 더 많이 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자동차 정비공장이 계속해서 차를 소개시켜 줬더니 다른 정비공장이 찾아왔습니다. 저희한테도 차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희한테 차를 소개시켜 주면 제가 조지라드 회사에다가 내가 30%를 커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 하나 딱 팔면 거기서 마진이 생깁니다. 보험회사 대리점 코드를 딱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보험을 달 때는 여기서도 돈이 생겨요. 자동차 정비공장이 해주면 30%서 마진을 줍니다. 어떤 데는 20% 주고 어떤 데는 30%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그걸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자꾸 구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느냐. 책을 적어냅니다. 책을 적어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교육을 하러 다닙니다. 강연하러 다닙니다. 강연하러 다니면 한 번 강연 가면은 너무 많은 수강생들이 오는 겁니다. 막말로 해서 $10씩만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체육관 같은 이런 거 빌려가 강연하러 다니고 이럽니다. 그게 2000년 되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부자 순위 안에 들어가고요. 자가용 비행기도 굴리게 됐다. 자, 이겁니다. 이분한테 모방할 게 뭐가 있습니까? 250법칙. 한 사람은 250명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객님은 250명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한 고객한테 성심성의하고 생일자 되면은 편지 보내고 결혼기념일자 문자 카톡 보내고 안부도 묻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셔야만 여러분들도 저 지라르트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아저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강의 듣고요. 3,000명한테 편지 적어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저씨 일가였습니다. 그게 2000년 되기 이전입니다. 1990년대 들어가지고 80년대 말 90년대 전후는 손수 편지 적어가지고 고객님한테 3,000장씩 보냈습니다. 써니 모여가지고 글 못 적을 정도로 주소도 많이 적고 우편번호 우표 붙이고 계속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저씨는 저 지라드를 모방했습니다. 6호점 오픈해놓고 손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6호점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추천해준 고객한테 할인권을 줬습니다. 이게 키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추천 소개시켜주면 고맙습니다.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아이고 그때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로만 했지만 하미즈 6호점에서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50% 할인권을 줬고요. 3분을 소개시키면 1분을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서비스도 해줬고요. 그래서 넣은 것이 앞머리도 공짜로 해줬고 눈썹 꼴리는 것도 공짜로 해줬고 뒷머리 드라이 해주는 거 이게 전부 다 키맨이었습니다. 키맨으로 시작해서 지금 하미즈에서는 앞머리 커트 해주고 돈 받는 미용실은 없죠. 이게 뭡니까? 모방한 것입니다. 누구를 모방했어요? 저 지라들을 모방을 했습니다. 이번은 팔지 마라, 하게 해라, 피드백을 잘해라. 여러분들 고객님 질문하면 피드백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성실성의껏 해줘야 되는데 대답 너무 쉽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에서 고객님이 물건 팔지 말고 고객님이 사게끔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 다 하고 집에서 손질 방법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우리 지금 이런 왁스가 있습니다. 이런 젤이 있습니다.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염색약이 있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은 상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팔릴까요? 손질 집에 사용하시는 왁스가 있느냐고 내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오늘 폼 했는데 손질하려고 하면 왁스가 있어야 된다. 젤이 있어야 된다. 스프레이가 있어야 된다. 브러쉬가 있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라고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집에 왁스가 있으면 이렇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다 알았고 있는데 집에 왁스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희 프로페셔널에서는 왁스 이런 왁스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왁스를 제한을 드리는 겁니다. 내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할 확률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한테 점수 매기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점수 매기면 전부 다 90점이라고 합니다. 야, 나는 90점, 80점, 100점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객님한테 여러분들 서비스가 좋으냐고 질문했더니 고객님은 20점, 10점, 30점밖에 안 주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너무너무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여러분들 항의 안 하니까 잘한 걸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고객님 직접 항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90점, 80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여러분 샵에는 줄을 서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객님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줄을 서가지고 고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서비스가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고객은 여러분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할 확률이 책에 넣어가지고 있는데라면 여러분 80% 잘해준다라고 하는데 고객님 8점밖에 안 주더라. 이거 일본 서비스 경영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90%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고객님한테 점수를 먹었더니 99% 9점밖에 안 주더라. 고객이 내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반복적 피드백을 받아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자, 관찰과 집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조지라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집중했고요. 관찰을 참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소개시켜 줄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예리했느냐면 자동차는 누가 가장 많이 소개시켜 주는가? 정비공장입니다. 여러분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차 수리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7, 8년 타다가 차 수리 딱 가면은요, 정비점 갔습니다. 순정품 하면은 뭐 150만 원이고, 이거 뭐 좀 쓰던 거 중고를 하게 되면은 한 6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순정품 150만 원짜리를 갈았을까요? 60만 원짜리 갈았을까요? 60만 원짜리 갈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정비사한테. 나 차 좀 이따가 바꿀 건데 좀 산 걸로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이 조지라드는 체크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정비공장 소개시켜주고 나면 이 사람이 언제쯤 차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유도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조지다라가 전부 다 수집을 다 한 겁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세계 세일즈 왕, 판매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관찰력, 집중력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고객님의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더라. 청각장애인은 상대방의 표정과 입모양을 집중해서 바라본다.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면 오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고객은 입덧을 하는 임신부처럼 변덕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객은 변덕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계속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고객님, 지금 이쁘다고 하나 안 해놓고 며칠 있어가지고 이게 뭐 머리가 안 좋다, 이게 뭡니까? 변덕쟁이 아닙니까? 깎아놓은 사과인 양 쉽게 갈변합니다. 고객은. 그게 고객입니다. 그거는 고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객님이 근한입니다. 고객님은 돈을 주고 근한을 샀고 여러분들은 돈을 받고 의무, 사명감을 가진 겁니다. 내 의무, 책임을 다해야만 고객님은 돈의 값어치, 돈값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역시 돈 주니까 이뻐지고 돈 주니까 서비스 좋고 돈 주니까 내를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또 돈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움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고객님은 갈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게 해주는 곳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곳으로, 즐겁게 해주는 대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지라드를 모방을 하면은 큰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기업의 생존 전략 1순위가 충성 고객을 확보해라. 충성 고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팬덤을 만들어라. 팬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만히 있는데 팬덤이 만들어집니까? BTS가 어떻게 해서 팬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BTS는요, 처음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자기 하루 일과를 계속 영상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국에서부터 더 BTS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보세요. 유튜브에 글을 올려보세요. 영상 올려보세요. 네이버에 유튜브 지금 페이스북 얼마나 광고 해먹기가 좋습니까? 강렬한 충성은 강렬한 연대에서 나온다. BTS 지금 아미라는 군대, 아미 팬덤들이 얼마나 연대성이 강합니까? 연대에서 나온다. 고객님과 계속해서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충성 고객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의 아미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의 단골, 팬덤이 형성이 된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보다 스스로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은. 이것을 우리는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도 했는데요. 고객님은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친구 누구나 카드라를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하는 분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머리 하는 분 따라온 분한테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머리 다 하고 나면 평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디자이너도 평가받지 않고 친구한테 계단 내려가면서 야, 내 머리 괜찮냐? 이거 15만 원 줬는데 15만 원 값어치가 있니 없니? 친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온 친구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다른 차보다 자신이 구매한 차의 광고를 더 많이 보고 광고지를 더 꼼꼼하게 읽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 차보다 더 뛰어난 차들이 많이 있지만 내 차가 훨씬 더 낫다 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도 한다.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 내가 구매한 차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세뇌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하미주에서 머리한 친구는 하미주 미용실을 밉다고 이야기할 확률보다 좋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좋다고 할 수 있는 재료를 여러분들이 고객님 뇌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고객님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확인받고 싶어 하더라. 이쁘다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확인받고 싶다.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 상품을 선택한 것이, 내가 하미주 미용실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 알고 싶어 하더라. 고객이 구매할 때 정말 잘하셨다. 고객이 선택했을 때, 하미주를 선택할 때 정말 하미주 잘 선택했다. 정말 좋은 선택이야. 야, 너 성견지명이 있어. 너 축하한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인앤아웃. 처음이 뭐였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거였습니다. 미소, 예의 발음, 다소곳함, 대답 예쁘게 하는 거, 겸손한 자세, 그리고 피드백을 잘 해야만 여러분들 인앤아웃 같이, 조지라드 같이 회사도 크고 여러분의 노도 안녕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4월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